우리 몸 안에 음양의 기를 바탕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거나 과한 기운을 조절하는 한약. 그윽한 내음과 씁쓸한 맛에 익숙한 우리 민족. 한약은 오랜 세월 국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원래 우리 이약은 한의학이었고 서양의학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많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정서에는 한방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 속에 녹아 있다고 할까요? 결핵을 비롯해 장티푸스, 말라리아 같은 후진국형 전염병이 유행하던 1960년대. 그때는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 어렵고 변변한 약조차 쓸 수 없었다.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은 전부 약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된장도 바르고 고추장도 바르고 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을 먹어본다, 굉장한 혜택인 거죠. 가정 상비약으로 챙겼던 우왕청심원에서 갈색병 쌍화탕까지 한방약의 대중화 시대를 연 광동제약. 어떨 때 먹냐면 몸이 왜 으슬으슬할 때, 몸살이 올 것 같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한이 오거나 그럴 때 따끈하게 데워서 자기 전에 하나 딱 먹고 자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최씨 고집 하나로 지켜온 뚝심 경영. 한방의 과학화 속에 숨겨진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광동제약 최수, 쌍화탕 40억 병의 비밀.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혼란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한다. 신생아 10명 중 2명은 탄생하자마자 죽음을 맞을 정도였다. 당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폐렴이나 결핵 같은 전염병. 최수부도 폐렴으로 동생을 잃고 만다. 이 당시에 항생제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고, 이 항생제라는 것이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폐렴의 원인균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 폐렴균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아직 개발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렴에 걸리면 대부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버지마저 병으로 쓰러지자 12살 어린 최수부는 8 식구의 생계를 짊어지게 된다. 막막했던 최수부는 무쇠솥에 엿고는 일부터 시작한다. 엿을 들고 무작정 시장으로 나가기를 수백 번. 흥정에 이력이 붙기 시작했다.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았고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다 팔았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12살 소년 가장이 시장통에서 부딪히며 배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외 장수, 수박 장수, 담배, 심지어는 엿장수까지 그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 어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참 그 봐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때 느낀 것이 신용만 있으면 장사는 할 수 있다는 어린 마음에 딱 확신을 가졌어요. 시장에서 사업 수완을 익힌 최수부는 장사를 결심. 군대 제대 후 제약회사 외판원이 된다. 당시에 제약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오직 경옥고 하나뿐. 외판원으로서 경옥고의 효능과 비싼 가격을 납득시켜 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실은 이제 60년대 경옥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태어날 정도의 시기인데요. 그때 경옥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옥고를 먹기가 어려웠었고요. 물론 그 당시는 양약도 그렇게 쉽게 접하는 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경옥고의 가격은 2만 원. 지금으로 치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고가였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경옥고를 들고 가면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최수부는 전략을 바꾸기로 한다. 무작정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약을 팔려면 돈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딴 사람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하루 팔고 도로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욕심나게 2개 양쪽에 들고 나가서 처음에 간 데가 을지로 있고 양복점이었대요. 처음에 살 리가 없어요. 안 돼. 또 들어가서 나 양복 한 벌 맞추겠다. 나 양복 한 벌 맞췄더니 하나 사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양복을 맞추면서 그걸 팔기 시작했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넘어갈 때까지 찍는다는 집념으로 최고의 외판 사원이 된 최수부. 국회에까지 경옥고를 팔러 가는데 경옥고 한번 드셔보시면 효능을 느끼실 겁니다. 최수부의 영업 기술 중에 담배 전략이 있다. 자신이 피우는 값싼 담배와 접대용 고급 담배, 아리랑을 따로 넣어 다닌 일화는 유명하다. 그때는 보사부예요. 보사부로 그 약을 팔러 가고 그런 배짱이었어요. 어느 국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쫓겨났는데 그 다시 또 들어가니까 그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만나니까 국장이 면전에서 야단을 치기래. 예, 국장님은 대단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면전에서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분이 사기 시작해가지고 또 많이 팔고 그런 아주 집념이 있었어요. 두둑한 배짱과 남다른 전략으로 판매왕 자리를 지키던 최수부는 돌연 광동제약사를 차린다. 영업의 규제에서 사업체를 키우는 경영의 규제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수당을 15%씩 받았었는데요. 뭐 외판원 수십 명이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그 돈을 모아서 그 용산에 아예 경옥고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공장과 함께 그 광동제약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외판원 시절 경옥고 판매왕이 되기까지 동의보감을 통달해 약재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최수부. 사업체의 뒷마당에 경옥고를 달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약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다. 그러나 광동 경옥고가 입소문이 날 때쯤 첫 시련이 덮친다. 1966년 이른바 가짜 경옥고 사건. 당시 광동제약 경옥고를 표방한 후발 회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업체에서 경옥고 원료에 인삼 대신 도라지를 넣었던 것이다. 광동만은 결코 도라지를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상황. 인삼 대신에 이제 도라지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게 이제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인삼 관련되는 음료 제품들은 일제히 뭐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엄청 많이 받고 뭐 신문에도 뭐 연일 그냥 난타를 당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뭐 급락하는 바람에 회사 자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도래했다. 회사의 위기는 심각했다. 광동제약사가 곧 문을 닫게 될 거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최수부는 경옥고에 대한 불신을 씻어낼 묘수를 찾아내야만 했다. 최수부의 속은 타들어갔다. 가짜 경옥고 사건은 경옥고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한방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 바닥을 치게 만들었다. 영업부 직원들이 거기는 싼데 왜 오늘 비쌉니까 하고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싸게 만들자. 절대 그건 안 된다. 요거는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 왜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왜 싸냐는 걸 소비자가 내주면 알게 된다. 근데 제일 괴로웠던 것이 경옥고는 전부 가짜다고 이거 진짜까지도 가짜를 모으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뭔가를 생각해낸 최수부. 경옥고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약의 재료나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직접 눈으로 약재를 보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투명한 비닐봉지로 포장된 한약재. 경옥고 제품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최수부 회장께서는 이동 건재상이라는 아이디어를 해서 아예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봉투에다가 그 인삼을 넣어서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플랜을 짰는데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아주 그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1960년대 초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탈리도마이드 사건. 독일에서 만들어진 탈리도마이드는 대표적인 의약품 부작용 사례다. I have several announcements. Every doctor, every hospital, every nurse have been notified. Every woman in this country must be aware that it's most important that they check their medicine cabinet, that they do not take this drug. One of the most horrifying episodes in medical history. than thalidomide. 입덧에 획기적인 특효약으로 홍보되면서 임산부들이 이 약을 복용했고 기형아를 출산하는 비극을 만들었다. 독일 제약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돌이킬 수도 씻을 수도 없는 상처들을 안기게 된다.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다. 임산부는 입덧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못 먹으니까 아이가 크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약이 그 임산부들이 가진 구토나 부역 증상을 없애줬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왔는데 팔다리가 없거나 짧고 기형이 계속 나온 거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세계적으로 의약품 등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합성 마약인 메사돈을 넣어 만든 진통제가 유통되면서 수만 명의 마약 중독자가 생기는 대형 사건이 발생한다. 계속된 의약품 사고로 부작용이 두려운 사람들은 자연스레 한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 자연에서 난 어떤 재료로 만든 약이다. 뭐 이런 이제 신념이 있거든요. 이제 서양 약도 좋겠지만 왠지 그런 그 양약을 먹으면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잘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떤 그 한방 쪽으로 만든 약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기회에 강한 최수부는 새로운 한방의 명약을 만들기로 한다. 동의보감에 처방이 나와 있는 우황청심원. 예로부터 기사회생의 영향으로 전해 내려오는 우황청심원을 제조해 한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청심원 시장은 조선무약 솔표가 독점하고 있었다. 후발주자였던 광동제약의 전략은 바로 최씨 고집. 최수부 회장이 우황청심원에 들어가는 약재를 직접 살피는 과정을 통해 최씨 고집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 결과 조선무약을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한다. 원료 면에서 그때 그 약사들이 상당히 신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임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최수부 회장께서 아주 직접 원료를 사러 다니고 또 사향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요. 원래 지금은 사향이 이제 그 인조 사향이지만 그때는 천연 사향이에요. 그게 원제 약인데 그걸 사러 중국으로 가고. 교통의 발달과 함께 인류 문명도 발전하지만 전염병도 대유행 시대를 맞는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면서 그때부터 현지의 풍토병에 감염되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월남 콜레라, 일본 내염 같은 해외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건수도 점점 높아졌다. 문제는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70년도 되면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에 없던 인플루엔자, 독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감이 오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저 열 오르면 아스피린이나 쓰고 말고 그때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도 와서 이야기인데 소위 그때는 면역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40년 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세계가 지켜본 전염병 전쟁.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차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확산하는 메르스의 기세에 국민 불안은 높아만 갑니다. 바이러스와 면역력과의 상관관계를 일찍이 내다본 최수부. 하지만 바이러스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어떻게 변종될지 모르는 돌연변이 가능성이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변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특히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싱글 아주 한 축으로만 만들어진 RNA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아주 변신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만들어내도 그 약에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968년에 발병해 1970년대 초반까지 무려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원인은 일반 독감과 달리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해 치명적이었는데 역시 면역력이 약한 층이 희생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도 독감이 유행,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한국에 상륙하면 최악의 재앙이 될 게 뻔했다.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한 4번, 5번 계속 유행을 하는데 그 홍콩 독감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홍콩 독감으로 홍콩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현재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선은 백신이 없고 치료 약제도 없는 상황에서 독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안 걸리는 게 최선이고 걸리면 뭐 어쩔 방법이 없이 앓고 지나가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수부는 감기에 걸리는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조선시대 양반층에서 아침 저녁 보약 삼아 마셨다는 쌍화차. 동의보감을 기억해낸 그는 쌍화차에서 답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보는 감기라고 하는 것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쌍화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기혈을 보호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체력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처방이 쌍화탕이기 때문에 최수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쌍화탕을 세상에 내놓는다. 1975년 첫 선을 보인 쌍화탕. 본격적인 대중의약품 시장의 개척과 함께 광동제약의 히트 상품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시중엔 쌍화탕의 종류만 해도 10군데가 넘는 회사의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던 상황. 성공은 차별화에서 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수부. 그는 좋은 약재의 품질과 효능을 직접 알리기 위해 일일이 약사들로 하여금 직접 마셔보게 하는 탁월한 영업력을 발휘한다. 저희 할머니, 저희 엄마 보약이라 그래서 집에서 그 한약 다리고 이런 뭐 약탕기 같은 게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배 보자기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있어요, 2개. 그걸 이렇게 탁 꽂아서 이렇게 쫙 짜고 이제 이랬던 걸 늘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하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쌍화탕 이런 걸로 나왔잖아요, 제품이. 쌍화탕이 큰 인기를 얻자 당시 모든 쌍화탕 제품을 150원으로 정하는 표준 가격제가 실시됐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 2배 정도 더 비쌌던 광동의 쌍화탕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가짜 경옥고 사건이 있은 지 18년 만에 찾아온 위기. 최수부는 진득한 최씨 고집을 내세워 좋은 원료로 승부수를 띄운다. 70년대 같은 경우는 그 쌍화탕을 만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아예 정부가 이 쌍화탕을 어떤 물가의 지표 중에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가격 규제도 했었거든요. 쌍화탕 제조회사 중에서도 광동과 조선무약의 이른바 쌍화탕 전쟁은 10년 넘게 계속된다. 다른 데하고도 그렇지만 쌍화탕 서로 경쟁을 하는데 가장 라이벌이 조선무역. 막 이렇게 말해줬는지 몰라도 조선무역하고 광동이었는데 가격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우리 최수부 회장은 가격을 안 떨어뜨리려고 무척 이래서. 최 씨의 고집 앞에서 2등은 있을 수 없는 일. 쌍화탕의 좋은 약효를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온장고를 약국에 무료로 나눠주는 등 나날이 영업 전쟁은 치열해져만 갔다. 병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 박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 슈퍼라든가 뭐 판매점에 보급을 해가지고 실제로 따뜻한 그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처음으로 그런 전략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 이후에 이제 찐빵이라든가 뭐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따뜻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왕청심원 대결 이후 두 번째 대결인 쌍화탕.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는 출혈 전쟁을 불사한다. 두 회사가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던 이 싸움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외환 위기 이후 조선무약이 부도를 내면서 끝이 난다. 조선무약 같은 경우는 이 광동제약보다는 또는 일반 다른 제약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선두에 있었지만 그 80년대 들어서 이 가격 경쟁 면에서 박리담회식을 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품질에다가 적절한 이윤을 계속 감안을 한 그런 경영을 했었고요. 긴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쌍화탕 전쟁의 여파로 광동제약 또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IMF와 맞물리면서 결국 1차 부도를 맞게 된 광동제약. 뚝심의 최수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다. 믿을 것은 주거래 은행뿐. 우왕청심원의 재료인 귀하디 귀한 약재 사양 500kg을 들고 은행장을 직접 찾아간다. 사양을 담보로 급전을 마련하는 최수부. 저희가 이제 최수부 회장의 일대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분은 벼랑 끝에 섰다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제약업계에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약사가 아니면서 제약회사를 세웠고 제약회사에 또는 그런 건강식품회사의 외판원으로서 제약회사의 회장으로 성공하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5대 제약회사에 드는 이런 정도로 성공한데, 걸음걸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결단들을 내리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위기 탈출은 지도자의 결단에 달려있는 상황. 부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했다. 1963년 동아제약이 만든 바카스는 40년 넘게 드링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카스를 경쟁 상대로 승부수를 띄우기로 한다. 최수부의 진두지휘 아래 비타민 C를 원료로 한 마시는 비타민 음료를 개발해낸다. 부도의 위기에서 광동제약을 살린 비타 500은 결국 드링크 시장 부동의 1위 바카스의 아성을 무너뜨린다. 특히 마케팅도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벌였다고 그래요. 그 판매 전략을. 그래서 골프장을 찾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중년에 약간 소득 수준이 있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뭐 아주 최대의 히트 작품이 되는. 한방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진득함. 최 씨의 고집으로 만들고 뚝심으로 버틴 승부사 최수부. 고비고비마다 결단을 내릴 때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한방의 대중화, 그 비밀은 정성이었다.